안녕하세요. SG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SE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 대응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개해드리고 있는 선도 세력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호평을 해주고 계시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극히 한정된 아주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놔두는 찌라시 수준의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설정을 비롯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결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한데요. 다만 이러한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보유한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중심 종목을 비롯해서 시세의 급등락이 나타나는 세력주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더 눌러주실 거죠. GSE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현재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고 되어 있죠. 이 GSE 같은 경우에는 지난 89년 4월달, 89년에 IT 사업을 주요 사업을 해도 설립이 됐지만 2010년경에 GSE라는 이름의 사업병으로 도시 공급 사업을 추가했고 2011년도에는 IT 사업을 중단해서 이렇게 도시가스 쪽으로 업종이 변경이 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급 권역은 경상남도 진주시, 또 사천, 함양, 거창, 하동군 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공급량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경상남도 내 14.3% 정도의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해서 일단 수요처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동사는 3,000원대 있던 주가가 5,500원까지 상승하는 등 단기간에 8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사실 최근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충격을 가하고 있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충격을 가고 있는데 오늘도 일단 코스피 지수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2,400선대 힘없이 붕괴되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장중 한때 3.14%나 하락하는 등 폭락을 했다가 현재는 좀 낙폭을 좁히고 있죠. 1% 정도 가량으로 현재 낙폭을 좁히고 있는데 800선대가 힘없이 붕괴된 상태에서 현재 770포인트대에서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상당히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보면 일단 최근 들어서 낙폭이 상당히 이렇게 강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준 상태에서 오늘 아랫꼬리가 달리는 캔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최근 시장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다. 특히 단기간에 이제 하락폭이 이렇게 깊어졌기 때문에 담보 부족에 따라서 신용으로 투자한 물량들이 담보 부족 사태에 처했고 이로 인해서 일단 반대 매물이 나오는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 반대 매물. 이로 인해서 일단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요. 사실 이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나면 해소가 되면 이 신용 담보 부족에 따른 반대 매물들은 급격한 악성 매물인데 이런 물량들이 처분이 되고 난 이후에는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고비를 넘어가면 다시 좋은 찬스를 맞이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필요한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석유나 가스 등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또 에너지 관련주를 비롯해서 방산 또 일부 음식료 이런 섹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따라서 동사의 경우도 일단 이 가스 공급을 하는 업체로서 결국에 최근에
같은 섹터 내에서 에너지 관련 섹터의 상승에 힘입어서 이렇게 동반 상승이 진행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어디까지 확대가 될지 참 아직까지는 섣불리 장담을 하기가 어렵죠. 현재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간하고 대립이 계속이 되고 이어지고 있는데 좀처럼 뭐 단기간에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란이 되겠습니다. 이란이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사실 이란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국제 유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줄 것이고, 국제 유가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줄 것이고, 에너지 가격에 요동을 칠 수 있는 변수가 되겠죠. 특히 이란이 이제 그 공격적으로 이렇게 일단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정파 간에 이렇게 그 충돌에 가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여타 이제 그 중동 국가들과 이란전이 좀 확산이 될 수도 있는, 즉 5차 중동 전쟁으로 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죠. 물론 이것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한다라고 단정을 하기는 이렇고, 아직까지는 이런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튼 단기간에 이제 랠리가 한 80% 정도 진행이 된 데 따라서 캔들상으로는 상승심보다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전체적인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게 된다면 최근에 일단 급등을 했던 이런 관련주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코스닥이 마이너스 3%에서 1%로 하락폭을 좁히고 가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낙폭에 컸던 데 따른 오히려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부분들이 시사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전체적으로 그 이제 중동 지역에서의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될 경우에는 흐름이 반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현재쯤에서 무리한 추격 매수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GSE 같은 경우. 일단 GSE,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단 매출이 계속해서 소폭씩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해는 1,700억 정도로 매출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만은 이익 측면에서는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아무튼 현재 주가 수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다지 싸다,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진행이 되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승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6,000원대를 추구를 해서는 장에 대한 부담들이 일단 만만치가 않다. 6,000원에서 6,500원대를 추구한 장에 대한 부담들이 좀 만만치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추가 상승이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동사의 경우에 일단 5,500원대에서 고점이죠. 5,000원대에서 5,500원대 정도에서는 이번 고점인데, 5,500원대에서는 일단 2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하자. 2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의 경우는 6,000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6,000원에서 6,500원대 사이에서 나머지 물량들도 완전히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쯤에서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라기보다는, 즉 5일선의 이제 지지부터 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는, 추격 매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시에 고가에 한 번쯤 매도를 하고 교체 매매에 나서는 전략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매수를 할 것인가, 이것들도 관건이 되겠는데, 앞으로 시청자들께서 4분기 시장에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즉 이제 4분기 시장도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10월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11월, 12월 달에 랠리 속에서 그동안에 이제 계좌에 손실이 큰 분들 단숨에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아마 대규모 수주와 함께 실적들이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퀀텀 점프가 기대되는 종목인데, 이런 그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바닥을 탈출하는 초기 동기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이 조만간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게 되면은 또다시 종목 장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 동사 세력들이 날리는 대로 급등세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동안에 한 2달 정도 시장의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 손실이 상당히 컸던 그런 투자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든지, 또 여유자금이 따르면 반드시 매수를 해서 그동안의 손실을 단숨에 만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채비율은 20%대, 유보율은 2000%대로 재무구조가 상당히 우수하다. 실질적으로 무차입 경영을 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우수한 상태에서 수익성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에서 바이오 장비 쪽으로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제는 2차 전지라든가 로봇 쪽 이런 그 신성장 사업 쪽으로 다각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사업 다각화라는 기업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눠보면 본업이 한계 상태에 처해서 일단 그 적자를 지속한다거나 이런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각화를 진행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본업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장착을 하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동사는 당연히 후자의 입장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 다각화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서 2차 전지 섹터에 주목이 되어지고 있죠. 앞으로 내년도 2차 전지 부분에서의 매출과 이익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사는 지난해도 그 국내 2차 전지 업체의 지분 51%로 취득을 하면서 본격적인 2차 전지 사업으로 다각화가 일단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죠. 특히 올해 들어서는 테슬라라든가 BMW, 포드, GM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공급을 하는 그 미국의 2차 전지 업체에 지분 투자를 한 바가 있는데, 관계사와 이 업체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한 30% 이상의 지분 확보한 가운데 2대주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동사가 2대주로 올라선 미국 기업과 이제 연결고리가 앞으로 인도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인도의 전기차 판매는 인도 전체 차량 판매 1.3%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기차 생산이라든가 구매에 대한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인도 투자가 적극적으로 단행이 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90%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인도 전기차 시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에서 동사도 조단위의 수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앞서 언급을 했던 그 미국의 기업, 동사가 2대주로 올라선 미국 기업이 인도 투자가 본격적으로 단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수주와 함께 실적 모멘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그 기업들이 체질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계기 속에서 기술적으로 주가도 역사적인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초동기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도 포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은 딱 이 종목만 봐도 정말 심상치 않은 종목이다, 수상한 느낌이 나는 종목이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력한 지선들이 고비 때마다 확인이 됐었죠. 지선들이 확인이 된 이후에 이제 상승 초동기로 전환들은 모색해 나가는 가운데서 최근에 수개월 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거래량들이 수상하게 수반이 됐죠. 아주 심상치 않은 거래량이 수반이 되는데요. 이런 거래가 수반이 될 때마다 시세가 한 번씩 터졌습니다. 시세가 크게 터졌죠. 특히 지난번에는 그 2,000원대였던 주가가 무려 28,000원까지 14배, 13배 정도나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역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흐름을 보더라도 하단에 강한 집안 이동평선이 수렴되면서 강한 지선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자리는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하단에 있고 상승할 수 있는 자리는 많죠. 특히 상단의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탄력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줘야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중은 얼마 정도로 둬야 되겠느냐라면 기본적으로 40에서 50% 정도는 비중을 둬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보통 그 시청자들 중에서 보면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해서 종목당 비중을 5% 또는 10%씩 이렇게 가져가면서 6, 7개 종목은 기본이고 포트에 10개 이상씩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도 어려워지고 또 수익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목들이 많은 분들은 종목을 좀 압축을 시키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일 것,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확실한 상승의 명분을 갖추고 있을 것,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세력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포착이 되고 있을 것.
이런 조건들을 가진 종목으로 한 두세 종목 정도를 압축을 해서 매매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할 것이고 수익도 크게 늘어나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종목은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을 다 충족을 시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하락할 자리보다는 상승할 자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40~50% 비중을 확보를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매수 가격대는 9,000원대 현재 가격대 뭐 흔들리지도 않죠. 9,000원에서 박스권 하단인 7,500원 정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평균 매수 가격은 8,000원대 초반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표 가격은 상단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큰 시세를 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5,000원대 한번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자리는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하단에서 거뒀던 이런 물량들을 소홀하기 위해서는 보다 좀 더 크게 올려야 되겠죠. 앞에서 언급을 해줬던 상승에 대한 트리거,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결국에 이런 정도의 상승보다는 보다 좀 더 강력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만원대 안착은 충분히 기본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목표치는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를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50% 비중으로 이렇게 100% 더블 정도 수익을 올리게 되면 그야말로 계좌의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일단 그동안에 계좌의 손실이 컸던 분들 이 종목 하나만 제대로 잘 잡는다 하더라도 바로 다이렉트로 계좌가 완전히 빠르게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종목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서 반드시 포트에 담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010-7608-1346으로 수익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단 그 비하인드 스토리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종목명을 문자로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도 무료로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SG경제연구소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수집된 정보들을 가공을 하고 고급 정보를 만들어서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모두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보조를 잘 맞추면서 계좌들을 계속 증식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